인간의 정신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이 말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허황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냥 헛소리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의 현재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과거에 당신이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한계를 믿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40살이 넘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단 30일 나폴레온 힐의 충격적인 10가지 법칙을 적용하면 당신은 말 그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동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당신은 시도하기도 전에 당신의 마음이 이미 당신은 할 수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포기했습니까? 마치 내면의 목소리가 안 돼, 내게는 안 맞아, 이미 늦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 목소리는 사실에 근거한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평생 동안 키워온 두려움에 근거한 것일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노력했지만 실패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첫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마음속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마음이 전쟁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 불안감, 제한적인 믿음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전투에서 일찍 승리한다면 하루의 나머지는 더욱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패배한다면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지고 문제는 커지고 간단한 일조차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40 이후 삶의 어떤 영역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은 지식, 경험, 그리고 기회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이 여전히 당신이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방해할 것입니다. 마치 핸드브레이크를 잡아당긴 채로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지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변화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항상 마비된 상태로 끝나는 경우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당신을 거스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힐은 자기 암시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즉, 새로운 가능성을 믿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바람에 날리는 동기부여 문구가 아니라 파괴적인 생각을 건설적인 생각으로 의식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하면 당신은 오늘 이것을 어떻게 우선순위에 둘 수 있을까? 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충분히 훌륭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면 내일 더 나아지기 위해 무엇을 배우고 개선할 수 있을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할 거야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작더라도 지금 당장 시작할 거야 라고 방역합니다. 이 훈련은 마치 마음의 근육 운동과 같이 매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학적으로 뇌는 신경 가소성, 즉 새로운 연결과 패턴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생각과 일관된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불안 증상이 줄어들고 행복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변화를 결심한 사람들을 위한 생물학입니다. 실제적이고 강력한 예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에드윈 C. 번즈의 경우입니다. 그는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토마스 에디슨과 함께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될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될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에디슨에게 기차를 타고 가서 사업 파트너로 자신을 소개했고 물론 처음에는 거절당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번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한 직책에서 일하며 인내심 있게 기다렸고 기회가 오자 잡았습니다. 결과는 그는 에디슨의 파트너가 되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성공이 이미 불가피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자신의 잠재력보다 두려움을 더 믿었기 때문에 놓쳤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당신의 마음이 단지 계단만 있을 뿐인 곳에 거대한 장애물을 보도록 만들었습니까? 앞으로
두려움이 말할 때마다 행동으로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30일 동안의 영향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작은 도전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부정적인 문구가 나올 때마다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 옆에 건설적인 문구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금방 당신이 당신의 뇌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수년 동안 당신의 삶을 망쳐왔던 내부 소프트웨어를 재프로그래밍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현재 삶은 당신의 과거 생각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미래를 원한다면 오늘의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한계를 믿는 마음을 계속 키울 것인가? 아니면 가능성을 믿는 마음을 키울 것인가? 왜냐하면 결국 세상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며 모든 것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시작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당신은 중요한 일을 월요일부터 시작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까? 다이어트, 운동, 공부 혹은 새로운 직업 프로젝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중 얼마나 많은 것이 며칠 이상 지속되었습니까? 문제는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동기부여를 너무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성냥과 같습니다. 강하게 불붙고 빛나지만 몇 초 만에 꺼집니다. 누군가를 장기간 지속하게 하는 것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규율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항상 규율이 의도와 실현 사이의 다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삶을 개선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중간에 멈춥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마음은 불안정합니다. 그것에 의존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포기합니다. 이제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너무 피곤해서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놓쳤습니까? 분위기가 좋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꿈을 미루었습니까? 만약 당신이 어떤 기분이든 상관없이 행동하기로 결심했다면 어떨까요? 꿈꾸는 사람과 실현하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실현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내가 매일 하는 일이고 절대 협상하지 않아 라고 단언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처럼 간단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고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만들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이를 닦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합니다. 규율은 정확히 이렇게 작용합니다. 매일 작은 선택을 반복하여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고통 없이 규율을 만드는 비밀이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일관된 것을 하세요. 매일 침대를 정리하세요. 책을 단 10페이지만 읽으세요. 15분만 걸으세요. 적어 보이지만 바로 이 작은 것이 습관을 만듭니다. 근육이 저항으로 자라는 것처럼 규율은 작은 일관성 있는 행동으로 자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게를 늘리고 수준을 높이고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학은 이를 확인합니다. 행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규율은 근육과 같습니다. 더 많이 훈련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꾸준한 루틴을 개발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더 높고 정신이 더 명료하며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즉, 의지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정신적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규율이 차갑고 거의 로봇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반대를 증명하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바꾼 수많은 발명품을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은 자신의 성공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영감을 받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규율을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실패에서 포기한 반면 에디슨은 백열정우를 만들 때까지 수천 번의 시도를 했습니다. 그가 끈기를 가지려면 동기부여를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당신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40살이 넘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힘이 아니라 꾸준함에 관한 것입니다. 협상할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루 30분을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헌신하기로 결정했다면 피곤하든 하루가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도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작지만 협상할 수 없는 매일의 규율 행위를 하나 선택하세요. 10분 동안 글을 쓰거나 메일 걷거나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휴대전화를 끄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30일 동안 이것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 자신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규율의 가장 큰 보상일 것입니다. 규율은 내적 신뢰를 구축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믿을 수 있다면 너무 큰 목표도 없고 너무 먼 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시작하기 위해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고 비가 오든 햇볕이 쨍쨍하든 피곤하든 기분이 좋든 상관없이 계속 나아갈 것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목표를 세운 것은 언제였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40살이 넘은 사람들은 실제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너무 작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작은 목표는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에너지를 생성하지 않으며 그 때문에 거의 항상 중간에 그만둡니다. 나폴레옹 힐은 소심한 목표는 큰 꿈을 죽인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실패로부터 스스로를 지나치게 보호할 때 성공으로부터도 스스로를 보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당신은 조금 저축해 볼게 또는 2kg 정도 뺄게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까? 이러한 목표는 당신을 움직이지 않고 당신을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목표가 6개월 안에 모든 빚을 갚겠다 또는 1년 안에 소득을 2배로 늘리겠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작은 목표는 당신의 삶을 바꾸지 않지만 대담한 목표는 당신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변화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속지 마세요. 작게 하는 것이 실패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목표를 세운 사람들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장애물이든 포기할 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높은 목표를 세운 사람들은 실수가 과정의 일부임을 이해합니다. 목표가 크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가치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실패할 것인지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힐은 항상 모든 실패는 데이터이며 교훈이며 최종 목적지에 가까워지는 새로운 경로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예로 에드윈 C. 번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단지 토마스 에디슨의 직원이 되는 것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사업 파트너로서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담함을 상상해 보세요.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한 한 남자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 중 한 명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감히 그런 것을 꿈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번즈는 가능한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가피하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위대함에 가까이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담한 비전이 그를 겸손한 일을 하는 수년을 견디게 했고 마침내 적절한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당신의 꿈의 크기를 현재의 현실에 맞추기 위해 축소했습니까? 그 대신에 당신의 현실이 변화하도록 목표의 크기를 키운다면 어떨까요? 물론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행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세운 사람들은 모호하거나 쉬운 목표를 세운 사람들보다 최대 90%나 더 높은 확률로
목표를 달성한다고 합니다. 큰 목표는 집중력, 끈기, 그리고 목적의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성과를 내는 기업, 운동선수, 예술가들이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꿈을 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꿈을 계획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종이에 적고 단계별로 나누고 기한을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1년 안에 수입을 2배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면 어떤 구체적인 단계를 밟아야 할까요? 능력 향상, 새로운 수입원 모색,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 등이 있겠죠. 종이에 적어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과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에 대한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신이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선택, 습관, 행동이 그러한 비전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도미노 효과처럼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작은 목표만을 좇는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과감한 목표를 세우면 내면의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전에는 장애물로만 보였던 곳에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폴롱 힐이 말했듯이 진정한 실패는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큰 꿈을 꾸는 것을 감히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작은 목표 뒤에 숨어 계속 안전하게 지내실 건가요? 아니면 마침내 자신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추구할 기회를 줄 건가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걱정하며 중요한 일을 포기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프로젝트, 직업 전환, 새로운 관계 또는 자신을 돌보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처럼 단순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갇혀 삽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운 채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결정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큰 모순은 아무리 모두를 기쁘게 하려고 해도 항상 비판하는 사람은 있다는 것입니다. 나폴롱 힐은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열쇠를 넘겨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곁에 있을까요?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질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의견에 그토록 큰 비중을 두는 것일까요? 40대 이후에는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지금 바꾸는 것은 비난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에서부터 시작하면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는 내가 실수하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결국 후회의 아픔은 비난의 아픔보다 항상 더 큽니다. 과학은 이러한 두려움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리과학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지 과대평가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스포트라이트 효과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각자는 자신의 삶에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거의 눈치채지 못합니다. 즉 실제로는 환상 때문에 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폴롱 힐의 삶에서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옵니다. 그가 성공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몽상가이자 사기꾼이라고까지 불렸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거의 비참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판이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에 굴복했다면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꾼 Think and Grow Rich를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어지면 엄청난 자유가 생깁니다. 주변의 비판보다 자신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내면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샘솟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패턴을 깨뜨릴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20년이나 30년 후의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앉아서 당신의 삶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아플까요? 과감한 시도를 했다고 비판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비난받을까봐 두려워서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일까요? 이 이미지는 불편할 수 있지만 바로 이 불편함이 당신을 깨워야 합니다.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목소리뿐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존중할 것입니다. 근거 없이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여정에서 실질적인 자리를 차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계속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자신으로서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쓸 것인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들이 당신을 가장 많이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로 멈춰야 한다는 확인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힐은 매우 다른 것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역경 속에는 동등한 이익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통은 적이 아니라 변장한 스승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돌아볼 때 감당할 수 없어 보였던 어려움이 당신을 성장시킨 계기가 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직장을 잃은 것이 새로운 직업의 기회를 열어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재정적 위기가 돈에 대해 배우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련이 누가 진정으로 당신 곁에 있어야 하는지 보여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고통의 순간에는 어둠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야 우리가 바로 그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 40대 이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큰 싸움을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유혹은 단지 편안함,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나친 편안함은 정체를 가져오고 당신의 힘을 빼앗고 당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잊게 만듭니다. 고통은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당신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순금이 순수해지기 위해 불을 통과해야 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나폴레옹 힐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 고통스러운 경험이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이것이 어린 소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고통에 굴복하고 그 상실을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평생 지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은 그에게 희귀한 회복력, 나중에 그의 가르침의 기반이 될 내면의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겪지 않고는 발전이 없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지나치게 보호받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정적 기술, 자기 통제력, 그리고 목적의식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고통은 정면으로 맞설 때 강해집니다. 고통이 길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것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연료가 됩니다. 인생이 당신을 벽에 몰아넣을 때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그 순간을 이용하여 자신을 재창조할 것인가. 그리고 그 차이는 당신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이 극복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극복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적으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설 수 있었다면 지금은 다를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당신의 싸움에 대한 관계를 바꿀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에서 도망치는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이는 전투라도 당신의 더 강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를 돌아볼 때 당신을 만든 것이 쉬운 날들이 아니었고 포기하지 않고 극복한 어두운 밤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나이, 현재 상황 또는 시도하고 실패한 횟수에 관계없이 당신의 미래를 정말로 결정할 것은 당신이 지금부터 생각하고 행동하고 끈기 있게 하기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나폴레옹 힐의 가르침의 본질이며 단 30일 만에 다시 태어나는 기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으니
이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다음 비디오는 당신의 지혜 향상에 한 단계 더 발전시켜 현재보다 100분율로는 1% 이상 나아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 뵙겠습니다.